호수공원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번영로 하늘채 라커뷰 104동 바로 맞은편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커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라커뷰 분양과 더불어서 라커뷰 주변 지역에 대해서 상세한 동영상을 토지 작업 때부터 많이 만들어서 올렸고요. 지금은 주로 분양권 거래 상황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자연히 그 영향권에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둘러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에코하이츠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사만 힐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얼마 전에 분양을 한 힐스테이트 서남호수공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게 고롱 하늘채 라커뷰 현장 사무실입니다. 오른편이 104동 자리고요.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104동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 자가고 제가 2층에서 살고 있으니까 24시간 언제든 방문해 주셔도 되고요. 마르고 닳도록 이 자리에 있을 예정이므로 어떤 거래든 믿고 맡겨 주셔도 됩니다. 누구보다 많은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래에 작은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04동입니다. 이제 창문으로 불빛이 나오는 게 꼭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네요. 벌써 많이 올라갔죠. 창문들에 불빛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치 이미 완공돼서 입주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105동 모습이고요. 106동도 불이 켜진 모습입니다. 그럼 힐스테이트 서남호수공원을 알아보기 전에 번영로 하늘채 라커뷰 분양권 거래 동향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6년 3월 1일에서 31일 기간 중에 총 11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 30여 건이 거래되던 데 비해서 거래량이 현격히 줄어들었네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건 한 달만 보고는 잘 모르겠죠. 다음 달을 또 한번 지켜봐야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건지 일시적으로 줄어든 건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A가 역시 물량이 적고 또 작은 평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가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식 판상형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33A 타입이 번영로 하늘채 라커뷰 분양권에서는 최고가를 찍었네요.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입별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충분히 다뤘으므로 호수공원 부동산 TV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힐스테이트 서남호수공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은 작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했고요. 당첨자 발표는 1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건 당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7월 9일부터가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이 77%고 1년 이상이 66%입니다. 예전에는 2년이 경과하면 일반과세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져서 1년 이상이면 입주시까지 전부 66%를 부담해야 되죠. 특히 계약을 하실 때는 기준일 이후로 잔금이 도래할 때 다시 한번 날짜 등을 정확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며칠 사이로 66%를 내도 될 걸 77%를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특히 당첨자 발표일과 중간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다르거든요. 이 점에 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이쪽이죠. 이쪽인데 신창조 휴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1단지, 2단지고요.
당초에 트램이 야암 사거리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셔틀 상거리까지 확장하기로 했죠. 근데 뭐 어쨌든 힐스테이트하고는 연장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있다고 보기 조금 어렵고요. 아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야암 사거리에서 트램을 타게 되겠죠. 서남 호수공원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야암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바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학군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태화강역 시내 뭐 접근하기 좋고요. 이쪽으로 가도 뭐 정생포, 울산대교, 또 공단 등등 뭐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도시철도 트램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서울 사당역이나 이런 것처럼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면 좋은데 서울하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파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타입이 있고요. 오피스텔이 2개 타입이 있습니다. 총 753세대 중에 아파트가 631세대, 오피스텔이 122세대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세대라고 안 하고 실이라고 표시하더라고요. 오피스텔은 엄격히 말해서 거주 시설이 아니고 업무 시설로 분류되죠. 근데 이게 또 뭐 세법이나 다른 규정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경우에는 또 주택수로 잡기도 하고, 조금 군인으로 치면 한 준이나 그 정도 되는 조금 애매한 지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죠.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한 층에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보면 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오피스텔은 잘 안 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84 기준으로 8억 8천에서 9억 3천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옵션비, 확장비 이런 걸 더하면 거의 뭐 10억대에 육박하겠죠. 그런데 분양 시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 울산에 분양 열기가 일어날 그 시점이거든요. 만약 지금 분양했다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그리고 어수선한 전쟁 분위기 등을 타고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타이밍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확장비는 2,750만원, 라크뷰 확장비가 2,500만원이니까 살짝 비싸죠. 큰 타입들은 확장비도 제법 무시 못할 정도로 1단지나 2단지나 타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같은 타입일 경우에는 확장비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옵션은 개인 선택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페이백은 계약 시 1,000만원을 주고요. 그 다음 자설을 하면 3,750만원 해서 총 4,7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거의 자기 돈이 없어도 계약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분양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약 80% 정도 되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20% 정도가 남아있다는 건데, 또 접수를 했다고 다 계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물량들까지 감안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현재 한 30%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분양사무실에서 거의 뭐 대외비, 비밀 등급이 1급이 있고요. 뭐 왜 그러는지 로마자로 쓰더라고요.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그 다음 대외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외주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는 아마 분양 상황은 분양 사무실에서도 거의 1급 비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모르도 정확하게 답을 잘 안 하죠.
분양이 다 됐다 해야 이제 얼마 없다 해야 사람들이 또 그런 심리를 활용하려는 전략 같습니다. 분양 현장마다 MGM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중개 보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거래와 차이점은 거래 당사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 사무실에서 중개업소에 직접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중개업소에서 비분양자들에게 어느 정도를 돌려드리기 때문에 비분양자분들께서는 분양사무실로 바로 가시는 것보다는 저를 통해서 가시는 게 엄청 유리하시겠죠. 분양사무실로 바로 간다고 뭐 특별히 무슨 혜택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저를 통해서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